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우리 국가정보원 국정원을 망친 4명, 국정원을 망친 4명의 국정원장이 돼서, 물론 이제 그 노무현이나 김대중, 그 다음에 그 문재인, 이런 자들이 이제 국정원을 망쳤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그 국정원을 망친 4명의 국정원장이 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쭉 과거부터 좀 조사를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최근에 미국의 그 연방검찰 있잖아요. 뉴욕 남부 연방검찰. 미국에서 이제 우리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이런 데 연구원 있죠. 수미 테리. 이 연구원을요, 미국 정부에 등록을 안 하고 한국을 위해서 일한 혐의로 기소를 했다. 이 말은 이제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이 있거든요. 한국을 대리해서 로비나 활동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외국 대리인 등록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한국을 위해서 활동하면서 좀 이게 비밀 정보도 넘겨주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명품이나 이런 걸 받았다. 이래가지고 제공받은 선물, 식사 내역, 대화, 이런 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미국에서 갑자기 왜 이걸 기소할까? 상당히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요.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부터 특히 문재인 때 많이 있었죠. 문재인 때. 현 정부까지도 오랜 기간, 한 13년, 10몇 년, 오랜 기간에 있었는데 왜 미국에서 지금 기소할까? 여러 이제 배경이 설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국정원 우리 요원들이 받은 뭐 내역들, 대화들 다 이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공장에. 과연 이게 국정원이 이렇게 허술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는가? 이런 이제 자괴감이 듭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모사드나 이런 정보기관 책을 많이 봐요. 이스라엘 모사드 책만 몇 권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제대로 진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우리 국정원이 이렇게까지 기강이나 정보력,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무너졌는가? 정말 국정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 국정원이 왜 이렇게 됐나? 최근에 보면 여러 문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과연 국정원이 존재하는가? 이미 대공 수사권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조사권까지 없애겠다고 법안은 발의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 과연 국정원이 제대로 역할이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지금 국정원이 1대 원장이 우리 진짜 그 유명한 초대 국정원이 중앙정보부잖아요. 초대 원장이 김종필 아닙니까? JP 김종필. 이분이 1대 그때는 중앙정보부장이죠. 원장. 지금 이제 원장이 조태용 외교관, 조태용 원장은 이제 37대입니다. 37대 조태용. 그런데 그 사이에 37명의 국정원장 중에 가장 국정원을 무너뜨린, 망가뜨린 4명을 꼽으라면 저는 임동원, 김대중 때 임동원, 이 자각이 아마 4대인가 그럴 겁니다. 임동원, 이 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노무현 때 고영구, 이 자독에 저는 무너뜨린 자다. 고영구,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문재인 때 서훈, 가장 심하게 무너뜨린 서훈. 그리고 이제 박지원도 국정원장 했잖아요. 이렇게 4명을 꼽아야 된다. 임동원, 그 다음에 고영구, 그 다음에 서훈, 그 다음에 박지원, 4명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임동원이는 김대중 때잖아요. 나중에 통일부 장관도 하고 김대중 때 국정원장이 임동원이잖아요. 이자가 북한에 그때 김대중이 방북할 때 5억 불 있잖아요. 이런 모든 공작을 한 게
이자입니다. 박지원이가 물론 이게 있죠. 박지원이도 대출해주고 받은 박지원이와 더불어서 임동호이가 두 명의 그 핵심 범죄자입니다. 아니 북한에 간첩들이 잡고 이런 게 이래야 되는데 북한이 몰래 돈을 이렇게 퍼줘가지고 핵 개발을 하도록 몰래 돈 갖다 주는 이게 국정원이 할 일입니까? 국정원이 북한에 적성국 북한에 몰래 통치자금 갖다 주는 이게 국정원입니까? 이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국정원이 북한한테 모든 게 다 이제 돈까지 갖다 바치는데 뭐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뒤로 그냥 내통한 이제 그때부터 이게 북한의 일을 북한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뭐 북한의 정보기관이 되는 거예요. 국정원이 이게 임동원 아닙니까? 이때부터 망가진 거 아닙니까? 김대중 때 5억 불 송금. 자, 그 다음에 고영구 노무현 때요. 고영구 이자는요. 이자는 게 우리나라 민변 회장입니다. 초대 회장입니다. 94년에 우리 민변이 94년에 생겼어요. 93년에 초대 민변 회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여정부 노무현 때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국가정보원장 했는데 이자가 운동권 간첩이 운동권이 간첩 뭐 간첩이라고 이게 보기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반체제 운동권이라 봐요. 우리 국정원이 그런 사람들이 가도 됩니까? 국정원 원장은 이게 개나 소나 뭐 화염병 던지고 돌만 던지고 대모함하게 원장은 개나 소나 아무나 하는 자리입니까? 정보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교안보나 이게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초대 민변회장 대모하다가 이런 자를 이렇게 국정원장에 앉힙니까? 앉힐 게 없어서? 이러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초대 민변회장이에요. 운동권 이게 저는 간첩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국정을 해요? 자, 서훈. 세 번째 서훈은 뭐 문재인가 뭐라 했습니까? 북한이 가장 신뢰하는 자산이다. 야, 서훈. 야, 북한이 신뢰하면 이게 국정원장 자격이 있냐? 그럼 이게 북한에 우리 남한이 제일 신뢰하는 사람을 북한은 정보의 부처의 가장 책임자를 시켜야 되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떻게 북한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국정원장이 자격이 됩니까? 서훈. 이때부터 저는 실질적으로 이게 망가졌다 봅니다. 이자가 제일 오랫동안 이게 하면서 이게 이때 완전히 모든 이게 뭐 국정원의 정보망들 인적 휴민트나 모든 이게 다 북한에 저는 다 이게 알려지고 망가졌다 봅니다. 이때 망가진 거예요. 이때 이번에 이 미국의 사건도 이 서훈이 때 종전선언을 미국이 받아내려고 하다가 이게 이런 일이 터진 겁니다. 서훈이가 지금 이게 재판 둘 다 받고 있잖아. 서훈이는 서해 공무원 피살 강제 북송 이 서훈이가 가장 저는 국정을 망가뜨린 한 명만 꼽으라면 서훈이에요. 제일 오래 하면서 실제 이자각이 국정원이에요. 80년에 공채 17기로 들어왔어요. 국정원이 공채 17기로 80년에 들어가 국정원이 28년 3개월 있으니까 모든 걸 알잖아. 그러니까 망가뜨리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몰라. 망가뜨리려도. 근데 이 서훈이가 공채 17기로 80년부터 28년 동안 국정원이 있으니까 빠꼼하게 다 알잖아. 그걸 북한에 다 준 거죠. 그러니까 제일 망가지는 거예요. 서훈이가. 다른 놈에게 몰라. 뭐 알아야 물론 조금 박지원이나 고영구나 이게 모르잖아요. 임동호이나. 서훈이가 가장 흉악한 자죠. 그 다음에 그 박지원이 박지원은 이게 국정원 서해 공무원 다 자료 이게 없애려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이자도 이게 북한에 가장 아마 이게 초청 많이 받았을 겁니다. 북한 김정은이랑 제일 많이 만난 거는 서훈이라고 보는데, 근데 박지원도 이게 북한에 초대하면 안 빠이죠. 이자가 이게 북한에 돈 문제인지 여자 문제인지 약점이 잡혔는지 자나깨나 이게 그 북한 생각, 안전하 서나 북한 생각, 북한의 3대 세습의 영원한 비서실장 이자가 박지원인데 이것도 국정원 망가뜨리는데 큰 효과를 낸 거죠. 어디 증거나 인멸하고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국정원 안가에서 뭐 조성은하고 만나가 고소 있잖아요. 그 고발 사주 조성은하고 이게 국정원 안가에서 뭐 만나 밥도 뭐 이게 뭡니까 이거? 다 누설내가 지금 안 가도 이게 다 없잖아 이제. 국정원을 완전히 그냥 개판 만들어버린 이게 박정원, 이게 박지원 아닙니까? 박지원.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이 우리 국정원이 엄청나게 중요한 기관인데 이렇게 그 철저히 무너졌다. 그 원흉은 4명의 원흉은 임동원, 고영구, 서훈, 박지원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우리 국정원의 원훈이 이제 다시 돌아왔죠. 김종필 초대 그 정보부장이 만들 때는 뭘 했습니까? 그때는 이제 그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게 이제 지금도 그랬어요. 37년 동안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걸 이게 국정원의 원훈이었거든요. 음지에서 일해야 돼. 그냥 들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건이 터지지. 양지를 지향하는. 이게 37년 써오다가 갑자기 김대중 때부터 개판되니까 임동원이 김대중 때부터 이게 다 바뀌잖아 원훈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김대중이가 98년에 뭐 했냐면 정보는 국력이다. 정보는 국력이다. 이렇게 바꾸고요. 그때부터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그 자유와 진리를 위한 향한 무명의 헌신, 자유와 진리를 향한 이름 없는 무명의 헌신, 이렇게 MB 때를 바뀌었다가 또 이게 박근혜 때 또 바뀌어요. 또 바뀌어요.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박근혜 때 또 바뀌어요. 그 다음에 문재인 때, 드디어 문재인 때 간첩이 써버렸잖아. 신영복, 간첩 글씨 있잖아요. 신영복. 이자가 필체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이렇게 썼잖아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이렇게 또 바뀐 거예요. 신영복체로. 이걸 이제 바로 잡아서 지금은 다시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이만큼 이게 우리 국정원이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국정원을 이게 제대로 역할을 살리대요. 중요한 기관입니다. 요즘 이게 모든 게 외교 첩보전, 정보전이고, 즉 우리 민간 기업의 기밀 빼가는 것에도 얼마입니까? 이런 걸 다 막아내는 중요한 기관이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을 정상화시켜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이게 지금 이게 완전히 세계가 하나의 글로벌화 국제화 시대에 국정원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만 우리 기업의 그 비밀 보호라든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이게 우리나라 외교나 안보가 제대로 설 수 있다.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국정원이 역할을 못하면 우리 안보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을 우리가 제대로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